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대제국과 겨우 몇백 명의 낯선 침입자가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그런데 결국 무너진 쪽은 제국이었습니다. 총 때문이었을까요? 갑옷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동글동글 세계사 시작합니다.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중앙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바로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콩키스타도르는 고작 몇백 명, 지도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미지의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아즈텍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니었어요. 법과 종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호수 위에 세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운하가 있고 하루에 수만 명이 모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즈텍은 실제로도 굉장히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아즈텍은 생각했습니다. 우린 태양이 선택한 민족이라고요. 하지만 아즈텍인들의 태양신은 대가 없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착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즈텍의 신은 인간의 피, 즉 재물을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전쟁은 정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인간 재물의 공급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양신에게 바칠 재물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아즈텍은 주변 부족들을 계속 정복했습니다. 태양신께서 이번 달에는 심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신다. 이번 달에는 처녀를 바치자. 이번 달에는 아기를 바쳐야겠어. 정복당한 속국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즈텍에게 정복당한 속국들의 수많은 목숨이 아즈텍인들의 그릇된 신앙 앞에 제물로서 바쳐졌습니다. 아즈텍은 강했지만 너무 많은 원한을 사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에게 당한 주변 부족들은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집채만한 배가 온다. 그 배에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 바다에서 온 신기한 사람들은 번개를 쏜다. 아즈텍인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번개를 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소문의 정체는 스페인군을 앞세운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이 남자는 명령을 잘 듣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계산이 빨랐고 무엇보다 기회가 보이면 무조건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죠. 사실 스페인 정부는 아즈텍 원정을 허락하지 않았었지만 코르테스는 상부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아니, 사실 스페인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미지의 땅에 가면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다던데? 내가 한번 가봐야겠군. 그리고 무모하게도 소수의 병사만 이끌고 정말로 이 미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병사들 앞에 선 코르테스는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돌아갈 선택지는 없어. 이기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지면 끝이다. 그 순간부터 이 원정은 탐험이 아니라 전부를 건 도박이 됩니다. 아즈텍 땅으로 원정을 떠나는 코르테스와 스페인 제국 정복자 일행. 드디어 아즈텍과 스페인이 만났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이때 처음으로 말이라는 동물을 봅니다. 아즈텍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을 탄 사람이 그들 눈에는 사람 반, 짐승 반의 켄타우로스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인군의 총이 터지면 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로 막대기에서 번개를 쏘는구나. 아즈텍 전사들의 돌칼, 돌도끼는 스페인의 철갑옷에 튕겨나갑니다. 아즈텍은 공포에 질립니다. 저들은 누구지? 저들은 신인가? 우리는 지금 신과 싸우고 있는 건가?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니야. 코르테스와 스페인 군대는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미소 짓는군. 아무래도 우리 쪽 신이 더 센 것 같은데? 두 문명은 이처럼 너무나 큰 격차, 테크트리가 너무 벌어진 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테크트리가 벌어져 있다고 해도 아즈텍 제국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있었고 스페인군은 한 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인구수로만 몰아붙여도 스페인을 몰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즈텍의 황제는 몬테수마 2세였습니다. 이 황제가 단순히 겁이 많고 우유부단해서 스페인군을 쓸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황제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고려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존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황제의 눈에는 동쪽 바다에서 온 코르테스가 바로 그 예언 속의 인물로 보였습니다. 코르테스의 빛나는 수염, 새하얀 피부, 번개를 뿜는 지팡이. 몬테수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바다에서 온 자들이 신의 사자들이라면 우리는 신에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격 대신 환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코르테스는 아무 저항 없이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들어옵니다. 아즈텍 제국의 축복을 내리러 와주신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신의 사자들이여. 목숨을 건 결사항전을 예상했던 스페인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수도가 정글 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그런데 정복자인 자신들에게 그냥 대문을 열어주었네요. 격렬한 전투를 예상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도로 들어왔군.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다. 코르테스 일행을 신의 사자로 생각한 아즈텍인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황금을 선물합니다. 선물이 많아질수록 코르테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욕망이 자라납니다. 코르테스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코르테스는 황제 몬테수마를 보호한다며 아즈텍 친위대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황제는 있는데 명령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외국인이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모든 정치를 코르테스 일행이 쥐락펴락합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황제에 앞서 내게 하도록 하라. 도시는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황제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즈텍인들의 종교 축제의 날이 옵니다. 아즈텍인들이 축제를 열게 해달라고 하자 스페인은 허락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 북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페인인들은 축제가 아닌 살인과 광기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머리로 탑을 만들고 아즈텍의 축제는 정말 광기 그 자체였어요. 스페인군은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했습니다. 저 악마들을 신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언젠가 저들 손에 우리가 죽는다. 신의 이름으로 저 야만적인 악마들을 쓸어버리자. 스페인군은 축제 중인 아즈텍인들이 무기를 집을 틈도 주지 않고 먼저 칩니다. 망설임 없이, 설명 없이 피가 쏟아지고 테노치티틀란 광장은 지옥이 됩니다. 이 순간 아즈텍 사람들은 드디어 퍼뜩 정신이 들며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신이 아니다. 신의 얼굴을 한 침략자다. 아즈텍인들의 분노는 황제에게 향합니다. 몬테수마 황제는 발코니로 끌려 나옵니다. 당신이 저 침략자들을 우리 제국으로 불러들였어. 황제가 진정하라고 외치지만 돌이 날아옵니다. 그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지도자를 잃은 테노치티틀란은 이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성난 군중 무리가 됩니다. 바다에서 온 저 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스페인군은 깨닫습니다. 우린 지금 저 성난 수백만의 군중물이 한가운데에 갇혀버렸어. 스페인군의 보급은 끊기고 밤낮으로 공격받습니다. 코르테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는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당장 빠져나가야 해. 달이 비추는 어두운 밤, 스페인군은 탈출 작전을 감행합니다. 겨우 도시를 빠져나오려던 찰나, 아즈텍군의 매복과 마주치는 스페인군. 스페인군을 향해 돌이 날아오고 그들의 갑옷에 창이 꽂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집니다. 그들은 목숨 대신 황금을 버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스페인군이 약탈해 가던 수많은 황금은 강물 속으로 잠깁니다. 이 밤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라 노체 트리스테, 슬픈 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스페인군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고작 수백 명의 병사로 어떻게 성난 수백만 명의 제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쟁의 판을 바꾸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천연두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이 질병에 아즈텍인들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난 후에 고열에 시달리고 죽어버리는 이 병에 왕도, 전사도, 아이도 쓰러집니다. 아즈텍 사회는 지도층부터 붕괴합니다. 아즈텍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태양의 신이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즈텍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던 그때 코르테스의 스페인군은 아즈텍에게 핍박당하던 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즈텍 제국에게 굴욕당하던 역사를 생각해 보시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소. 아즈텍에게 정복당했던 속국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즈텍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즈텍의 속국들은 스페인과 손을 잡습니다. 스페인군은 아즈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스페인과 부족 연합군 수십만 대군이 아즈텍으로 진군합니다. 1521년 테노치티틀란은 포위됩니다. 물길이 끊기고 식량이 마릅니다. 스페인군의 공격 개시 명령으로 아즈텍 제국에게 핍박받던 여러 부족 연합군은 아즈텍을 정복합니다. 고작 수백 명을 이끌고 미지의 대륙에 발을 디딘 코르테스와 스페인군은 이렇게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아즈텍 제국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전투가 끝나고 건물들은 아직 불타고 있지만 도시는 조용해집니다. 한때 수십만 명이 오가던 운하엔 잔해만 떠다닙니다. 태양은 오늘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스페인은 이 땅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신, 새로운 질서. 그 질서는 이전에 있던 세계 위에 겹겹이 덮여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강했던 제국이 스스로 만든 균열 위에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적은 숫자가 상황과 선택을 이용해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아즈텍 정복기였습니다. 16세기 아즈텍으로의 시간 여행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여행을 응원해주세요. 4년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정말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글동글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